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오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말 습관이 엉망이라면 들어오던 운도 다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선전반의 전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작지만 매일 쌓이는 말 습관이 우리의 운과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얼마 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면서도 또 다른 날뿐이지 지에 나도 모르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시 후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말과 시간, 그리고 세월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거나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품위와 절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화를 불러들이지만 신중하게 하면 복을 불러온다고 하지요. 즉, 말 한마디가 불행을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큰 기운을 가져가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누구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오늘 지배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면 말년의 운도 좋아지고 예상치 못한 불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년의 운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년의 운을 망치는 첫 번째 말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그중 몇몇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곤 하지요.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며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말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나 찝찝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힘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깊이 있는 관계일까?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친구든 지인이든 결국엔 남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나 자신의 약점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관계가 돈독해지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의 이러한 대화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과거에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날 털어놓았던 힘든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약점이 현재의 나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털어놓으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린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힘든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화살이 되어 다시 나를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이나 약점, 실수는 그냥 수용할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구에게라도 화술하고 싶다면 인연이 보장되는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말년에 오늘 달아나게 만드는 두 번째 말.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들뜬 마음에 생각 없이 했던 돈 자랑이 결국 말년의 재물운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더욱이 요즘처럼 물질적, 정신적으로 끔찍한 시대에는 돈을 통해서라도 자존감을 높이고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은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재물운이 약해지며 재산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성공을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것을 알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언제나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돈이 없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돈 문제는 많아도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아 보이면 비려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이를 거절하면 관계가 삐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돈이 너무 없어 보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말년에 선명하게 보내는 길입니다. 돈 이야기는 자식에게도 하지 마세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등을 이유로 노후 자산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은 늙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대가리 송송할 때까지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조차 아껴가며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오늘 달아나게 만드는 세 번째 말,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이를 먹고도 왜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의아해하시나요? 거짓말은 단순히 큰 사기나 건지를 저지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대화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평소에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말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이미 내게 들어온 좋은 운조차도 다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이 내 삶 전반의 커다란 전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 습관들이 모여 결국 우리에게 긍정적인 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불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깊이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또 다른 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순간적인 감정이 휩쓸려 다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결국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시간, 그리고 세월입니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지나간 세월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목소리가 크거나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투미와 절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재앙을 부르지만 신중하게 사용하면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입은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복을 장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말 습관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년의 운도 더 좋아지고 뜻밖의 불행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년의 불행을 피하고 운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말년의 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첫 번째 말,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시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친밀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까지 털어놓게 되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며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속이 후련해지고 누군가와 진정한 유대감을 나눈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 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도 잊고 있던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또렷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나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시키고 나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쌓아온 나의 신뢰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에게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털어놓으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또한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린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 위로를 받고 싶어서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나 힘든 이야기들은 그저 세월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소연하고 싶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이 삼아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말년의 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두 번째 말, 돈 자랑을 하지 마시라. 들뜬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돈 자랑이 결국 말년의 재물운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불안이 큰 시대에는 돈이 곧 자존감과 직결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조차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애초에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운 친구에게 요즘 돈이 좀 남아서 투자 좀 해보려고 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친구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많아 보이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 보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며 균형 잡힌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3. 말년에 오늘 달아나지 만드는 세 번째 말. 거짓말을 하지 마시라. 거짓말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신뢰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게 되고, 말년에는 누구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말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말년에 오늘 달아나게 만드는 네 번째 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시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세 사람을 죽인다. 옛날에 결국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절투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죽이고, 두 번째로 듣는 사람을 죽이며, 세 번째로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의 의미는 남을 헐뜯는 순간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함담을 나누는 순간 그들은 마치 나의 편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신뢰가 깨진 인간관계에서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대신에 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결정적인 지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과 지인을 만나려면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일이 가벼운 사람은 결국 주변의 사람이 남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비밀과 사생활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재미에 너무 빠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일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내게 좋은 지혜를 막고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오늘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버리면 운이 더욱 좋아진다. 우리는 의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 습관을 버릴 때 운이 상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없던 운도 긍정적인 마음과 말 습관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결표, 세 가지 일체, 결표를 통해 건너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들은 이야기나 소문의 사실처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선한 말인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어도 선한 이야기인가?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도 아니고 선한 이야기조차 아니라면 정말로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후에도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서야 말을 꺼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신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특정 음식을 주문하면
그 음식이 그대로 나오듯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말이 곧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의 단점을 말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결국 운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입을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운을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행복하다, 즐겁다고 말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피부에 난 상처는 치료하면 새살이 돋고 곧 회복됩니다. 하지만 말이 주는 상처는 가슴속 깊이 재무처럼 박혀 오랫동안 응어리로 남게 됩니다. 특히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말의 상처는 더 깊고 치명적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하고 말의 무기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말년을 맞이하려면 준비된 자만이 그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년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운을 잡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년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3가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 지식의 축적을 위한 독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정 관리.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과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며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반 10명 중 1명에 근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근력 운동은 단순한 근육 강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인들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걷기이다. 걷기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이며 근력 유지와 신체 건강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에 해당하며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 개선, 관절 건강 유지, 근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걷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씩 가볍게 걷기.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하기.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말고 15에서 20분 정도 걷기를 실천하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천천히 걷는 것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 실천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건강이야말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말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결론, 좋은 말을 하고 건강을 지키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로 행복한 일이 찾아옵니다. 즐겁다고 말하면 즐거운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말년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걷기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말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운동,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좋은 말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좋은 말을 하고 건강을 지키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말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하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라.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나이는 시차에 불과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과 행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며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마주하는 새로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다면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년의 시간을 살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복지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다행히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삶 속에서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습니다.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추천 활동. 핸드폰, 컴퓨터 배우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정보도 얻고 세상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 노래 배우기 음악과 전통 문화를 배우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기 다루기, 미술, 캘리그래피 예술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길러줍니다. 바느질, 뜨개질, DIY 공예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등산, 요가, 태극관 신체 등염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비슷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수다보다 정신적인 신체적으로 훨씬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삶의 길이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포기해 시기도 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몸이 노화되며
점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워지는 시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노년은 오히려 나에게 온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년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하라. 노년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서 돈을 우선시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노년의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족감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며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거리 추천. 서적원 창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수공예품 판매, 작은 카페 운영, 감성활동 인생 경험을 산적하니나 상담을 진행하는 활동. 1. 재테크, 요리, 외국어 등 전문 자격증 취득 후 일하지 요양보호사, 수공예 강사, 바리스타 등 파트타임 근무 서점, 카페, 도서관 등에서 간단한 업무 수행, 봉사활동, 사회적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활동. 이처럼 노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미리 준비해둔다면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노년지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편안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할 3가지.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라. 걷기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노년의 시간을 살게 하고 새로운 것을 비워라. 배움과 성장은 평생 지속해야 한다.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하라.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말년의 운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건강, 배움, 일거리를 하나씩 준비하며 말년을 살기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노년은 단순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젊어서의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젊어서의 고생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생을 잘 견뎌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인내력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끝까지 헤매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 것뿐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며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언행을 실천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기적처럼 탄탄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9.9%의 노력을 하고도 마지막 0.1%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1%를 넘지 못하면 그동안의 99.9% 노력도 결국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입과 손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입과 손입니다. 입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결정짓습니다. 손은 우리가 얼마나 행동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잔걱정이 많아 하루를 준비만 하려 보내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 예민한 사람보다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라. 양보하고 배려하며 더 겸손해지면 말년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옛말에 절초 80만 바라면 기지실에 운이 들어온다. 절초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면 기계 이상의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운이 달아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하는 이마다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진정한 사랑다운 사람이 되면 운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진리를 실천하는 분들은 앞으로 운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말년이 아름답고 평온한 시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황금리그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무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